있는 임금순 사장님을 모시고 우리 오늘 월드 투어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임금순입니다. 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대구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월드 투어 세미나를 하려고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인천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잠깐 뵙고 싶은 분들 몇 분 뵙고, 그리고 이제 포항 넘어갔다가 이제 오늘 이렇게 대구 넘어왔어요. 오늘 월드 투어 세미나가 저희가 이제 저희 월드 그룹 전체가 지역을 커버하려고 지역의 리더 육성 때문에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하게 되실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어쩌면 누군가가 저처럼 이 지콥이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비전을 보고 가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어떤 시간을 마쳤냐면, 제가 이제 느꼈던 이 지콥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음을 좀 열고 처음 오신 분들 들어보시면 분명히 어떤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시작해볼게요. 제 이름은 임금순이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뿐인 제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직장에서 한 4년 반, 한전이라는 직장 생활 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대기업 생활 10년 정도 하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뉴스케인이라고 하는 걸 10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 저도 갖고 있었고요. 제 아내가 뉴스킨이라고 하는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 제품만 쓰는 소비자로서는 오케이 했는데, 이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는 얘기에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게 됐고, 알아보는 과정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어쩌면 이 무언가 시간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 좀 정리하고요. 저는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올인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업으로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계에서 이제 최고 직급자 됐었고, 제가 벌던 소득은 남들이 버는 한 연봉을 한 달 정도에 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콥이라고 하는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불과 이제 한 5개월 되어가네요. 5개월 됐고, 5개월의 시간 동안 만든 결과는 제가 뉴스케에서 만들었던 한 7년 정도의 결과를 5개월에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받길래 제가 지콥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전국을 뛰어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노후에 대해서 걱정했던 사람이에요. 뭔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남들이 뭐 직장 다니면서 벌었던 소득 저도 벌어봤는데, 그걸 모아서 제가 원했던 삶을 살 수는 없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해왔던 사람인데, 이게 평범한 사람의 한 번뿐인 인생 그래프예요. 누구나 이렇게 태어나서 0세에서 한 20살까지는 그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시기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한 20대 정도에서 60대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경제활동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노후활동 기간은 60세부터 이제 보통 80세 넘어갔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를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 이제 끊긴 노후활동 기간이에요. 이때는 당연히 0세부터 20세까지는 부모님한테 의존하니까 소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때는 소득이 없는 기간. 내가 일을 하는 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소득이 있는 기간.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또 소득이 없는 기간. 누구나 이런 구간을 거친대요. 소득이 없이 태어났다, 소득을 만들었다, 소득이 없어지는 기간.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정확한 그래프였는데 요즘에는 이게 많이 틀어졌죠. 왜냐면 이제는 돈을 버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늦춰지고 있죠. 20대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기가 어렵지 않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 요즘엔 대단하다고 얘기했죠. 정년퇴직 하기도 요즘에 어려워져 진짜. 그럼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기간, 소득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간은 줄어들어야 길어져요? 이게 점점 100세 인생까지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신문에서
얼마나 무서운 세대를 이제 예견했냐면 헤드라인 뉴스에 이런 기사가 실렸죠. 100세 인생이 과연 축복인가 재앙인가.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오래 산다는 건 축복이고요. 누군가한테는 오래 산다는 게 어쩌면 재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노후가 길어지고 건강한 건 되게 축복적인 삶이고, 노후가 준비 안 된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은 오래 산다는 건 사실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늙은 나를 책임지는 건 지금의 젊은 나. 내가 지금 젊은 상태에 내 노후를 책임져 놓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죠. 직장 생활을 하고요. 이런 직장 생활을 해도 사실은 직장인들은 한계에 부딪히죠. 저도 직장 생활 10년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직장인 78%가 은퇴 후에 쉴 여유가 없다는 사람 누구나. 왜냐하면 정년퇴직을 했는데도 무언가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면 내가 오래 사는 기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창업,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모아서 창업도 하죠. 자영업.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자영업도 결국에는 점점점 선진국보다 자영업 비율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높아요. 다른 데는 10명 중에 1명이 창업을 한다면 저희 나라는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창업을 하고 있죠. 특히나 IMF 시절에 그게 끝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죠. 그중에 가장 많은 창업 열풍이 불었던 게 뭐예요? 이 치킨집 같은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수혜자가 프랜차이즈로 BBQ 같은 회사가 굉장히 큰 수혜자가 됐죠. BBQ가 그 치킨집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로 끝낸 게 아니죠. 그 또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갖고 상권이 또 무너지고, 이런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게 됐죠. 그래서 장사해봤자 적자고 상반기 음식점만 12만 곳이 폐업하게 됐다,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되고, 이렇게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 주변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영업의 그 비율이 우리나라 너무 높다. 베이비 부머가 창업에 굉장히 많이 도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 뭐 은퇴자를 너무나도 빚내서 창업한다. 왜냐면 내가 직장에선 답이 없어서 창업을 했지만 자영업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만약에 고르라면, 그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우리는 직업을 갖게 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저희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못 얻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일을 통해서 돈과 시간을 우리가 벌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된다면 기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시간적 여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에 알아보고 도전하고 그거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하냐면, 누군가 삶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들어보고 확인해보고 돌다리 두들겨보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대기업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걸 들어보고 알아보고 확인해보면서 이런 걸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서 제가 직장생활 안 했던 10년이라는 시간도 사실은 남들보다 못 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일이라고 하는 걸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검증하면 좋냐, 선택하면 좋냐를 이런 부자 아빠 바다 아빠라는 책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읽었고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걸 고른다면, 이 책에서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이 백만장자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4가지 분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4분면. 이 돈이 흐른다고 해서 경제흐름 4분면이라고 해요. 이걸 애칭으로는 직업의 4분면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4분면이 뭐냐면 인플로이라고 하는 4분면이 있다는 거예요. 인플로이, 누군가에게 고용되다. 이게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하는 사람을 급여생활자, 공급생활자, 셀러리맨, 이런 용어로 부르죠. 이 사람들의 돈과 시간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예요? 내가 남의 거 하지 말고 내 거 하자라고 해서 셀프 인플로이라고 하는 이 S4분면을 정말 가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이걸 자영업 아니면 전문 직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 직업을 갖게 되면 직장인들보다 사실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자영업이나 전문 직업을 가지면 돈도 직장인보다 좀 많이 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셀프 인플로이 구조는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는 구조라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걸 동시에 벌 수 없는 구조다라는 게 조직이 나오는 거죠. 내가 만약 음식점 하나를 차리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딱 한 명밖에 없으면 시간은 엄청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점에 하루에 찾아들면 내가 시간은 없는데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인플로이나 셀프 인플로이가 버는 소득 구조를 봤더니 이거를 전문용어로 노동소득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는 돈이 되고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되는 구조예요. 직장을 다니면 돈이 되고 직장에서 잘리면 돈이 안 되는 구조. 내가 문을 열면 돈이 되고요. 문을 닫으면 돈이 안 돼요. 전문 직업 가진 사람들은 누가 있어도 뭐 의사, 변호사, 변리사 좀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시간당 단가가 엄청 높은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남들과 경쟁력을 갖고요. 남들이 뭐 직장에 매여서 하거나 자영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물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분들 역시 똑같다. 의사가 유명해지면요.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럼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근데 하루 종일 수술하느라 자기 시간이 없죠. 근데 만약에 손이 떨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수술 받으려는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수술의 건수가 떨어지고 소득은 적어지고 시간만 많아져. 이런 구조가 95%의 사람들이 노동소득 구조에서 일하더라. 나머지 5%는요. 이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일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일해줄 내 자본이 일하는 투자가 쪽 분명. 나 대신 일해주는 시스템 오너. 나 대신 시스템이 움직이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소득의 권리소득 형태다. 5%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나 대신 자본이나 시스템을 구축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부자의 한 90% 이상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95%가 벌고 있는 노동소득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권리소득자 5%에서 나올까요? 이 책의 사실은 글자예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을 일해가지고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와 시간적 자유에서 자유로울까? 왜 어떤 사람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까? 그게 요 안에서 나오는 거죠. 부자의 90% 지금은 이제 95% 넘어간다고 했죠? 95%의 사람들이 권리 소유 형태에서 돈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단 이해가 된다면 결국에는 내가 일할 때만 돈이 되는 구조에서 나는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잠깐 쉬어도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어 놨는가? 이 구조를 첫 번째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노동소득을 내가 계속 추구한다. 젊었을 땐 돈이 되죠? 나중에 점점 노동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를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구조라고 해요. 내가 일할 수 있을 때만 돈이 되고 일을 못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과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노동을 통한 소득, 노동소득이라고 불러요. 구조는 되게 단순하죠? 끝이 없는 구조로 소득을 버는 거예요. 끝이 없이 노동력을 들여야지만 소득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이 어딘가에 문을 열어야지만 돈이 되고요. 끝이 없이 누군가를 수술해야지 돈이 되고요. 끝이 없이 무언가를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물동이 소득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도 있죠. 서점 가보시면 물동이 소득, 파이프라인 소득 이런 용어의 책들도 되게 많아요. 물동이 소득이라는 건 우리 집 가족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우물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물통을 들고 걸어가서 물을 길러다가 다시 걸어와가지고 물을 부어놓고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0번씩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 우리 가족들이 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물동이를 깨트리거나 물동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지켜내려고 우리 가장들은 뭘 했어요? 여기까지 이 물동이를 껴안고 가족들을 등한시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죠? 내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래서 뭐 주말 부부, 월말 부부, 심지어는 저희 아버지는 해외 파견을 2번이나 가는 3년 동안. 저희랑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으세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물동이 지켜내려고 하는 거죠. 그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지켜냈어. 요즘에 정년퇴직 하시거나 자영업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해서 정말 열심히 자식 다 키워놓으신 분 계시죠? 근데 결국엔 내가 정년퇴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물동이 하나 들 힘이 없어지는 상태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걸어다니기조차도 힘들고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다 먹기조차 힘들죠. 그럼 우리 가족들은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야 되는 거죠. 누가 대신해요? 내 젊은 자식이 대신해야죠. 이렇게 물동이 주. 나도 이렇게 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제 해야 된다. 때가 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난이 되물림 된다고 표현하죠. 가난은 되물림 된다. 제가 분위기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가난이 되물림이 왜 되는지 모르면서 저희가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대에 그 물동이를 바꿔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물동이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들은 이렇게 안 사냐? 이렇게 안 살아요. 부자들은 자기 시간과 돈을 바꾸는데 물론 관심이 있지만 더 큰 관심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무언가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무언가 자산을 구축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고요. 그런 걸 찾아내죠. 그게 찾아서 완성이 되면 소득과 시간의 확장이 일어나요. 소득과 시간. 점점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누군가가 활용해서 거기에 대한 소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죠. 시간과 돈의 개념 없이. 그래서 소득과 시간은 점점 늘어나서 이걸 시스템을 통한 소득이라고 해서 시스템 소득, 권리 소득, 레버리지 소득, 인세 소득, 로열티 소득 이런 수많은 용어로 내가 일하지 않는데도 소득이 들어오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구조는 끝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를 따졌을 때 끝이 있는 구조죠. 내가 무언가를 나 대신 일할 걸 만들어 놓으면 내가 더 이상 노동력이 줄어들어도 그게 돌아가면서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가 쪽에서 누군가가 일하는 사람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라면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영업을 하지도 않고요. 직장에 매이지도 않아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꽤 많은 돈을 벌죠. 왜 버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와 자본을 가지고 자기 대신 누군가가 그 돈을 쓰고 투자하면서 자본이 돌아가면서 자본이 자본을 벌어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오너도 내가 큰 시스템을 만들면 큰 소득, 작은 시스템을 만들면 작은 소득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끝이 있는 소득 구조인 파이프라인 소득 구조를 만든다고 쳤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니까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나도 먹겠죠. 그러다가 10번을 먹던 걸 8번을 줄이고 한 2번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2번의 시간을 이제부터 자산을 만드는데 투자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쪽 우물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쭉 만들어서 완성하는 시간이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거고 들이는 시간마다 다를 거고 완성되면 물동이가 깨지던 물동이 잃어버리던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물동이 들 힘이 없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서 수도꼭지 돌리면 물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파이프라인 소득이에요. 부자들은 이런 파이프라인 소득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혹시 주변에 돈을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데도 소득을 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네. 제 주변에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자기는 직장 안 다니고요. 자영업을 안 하거든요. 근데 돈을 매달 벌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강의를 다니다가 이 지역 다니면 물어봐요. 혹시 일을 안 하시는데 소득 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가끔 가다가 자신 있게 손드시는 분 몇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한 100만 원대 정도를 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분명히 자산이 있을 거니까 그분은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로열티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특허가 있대요. 특허를 가지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씩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온대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가고 물어봤는데 한 7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나도 매달 뭐가 들어와요 그래요. 한 40만 원 정도가 좀 넘게 들어오신대요. 뭐 갖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저는 국민연금이요. 국민연금 사실은 맞죠. 여태까지 내가 만든 자산이죠. 근데 여러분 국민연금에 의지해서 혹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또 한 분은 서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쪽에 서초 쪽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자 한 50대 초반 그런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자산 갖고 계신 분 계시네요. 돈 들어오는. 손들 얼마 정도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한 3,000대 정도 들어오는데 3,000 얼마 정도. 그래서 제가 뭘 갖고 계세요?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분이 오피스텔 갖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외적으로는 절대 부자처럼 안 보이는데 매달 3,000
남들의 연봉이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자산의 사실은 위력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간과 결국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자유를 얻게 되려면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일하는 게 이 책에서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투자가 쪽이 너무너무 좋은 사업인데 투자가 쪽에서 평범한 사람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평범한 사람의 74% 이상이 통계적으로 자기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자가 된 케이스가 74% 정도가 나왔다고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이 책에서 비즈니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시간적 경제를 자유롭고 싶으면 그 첫 번째 비즈니스 하는 방법,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소유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이 책에서 창업하세요. 소비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찾아내셔서 그 아이템에 자본을 투자해갖고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과 사용할 수 있게 쉐어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예요. 내 걸 쓸 때마다 뭐가 들어와요? 로열티라고 하는 일세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기 시작해요. 물론 성공률은 한 0.1% 정도 될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성공이 됐잖아요. 준비되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성공하고 있어요. 자본력도 있고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좀 스마트한 사람들이 많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실 바꿔가고 있죠. 근데 내가 무언가 만들어내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만들어져 있는 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프랜차이즈 같은 걸 매각해버리는 방법이죠. 매입하고. 카페벤의 김성근 회장은 카페벤의 시스템을 수년 동안 걸려서 커피 시장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전국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거를 어떤 한 자본가는 어떻게 했어요? 통째로 사버렸죠. 그거를 이제 시스템 소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자본만 있다면요, 정말 건강하고 괜찮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버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안 만들어도 살 수 있어요. 소유하는 두 번째 방법, 만들어져 있는 걸 사버릴 수 있다. 검증된 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자본이 없다면 차근차근 구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있다는 걸 이 책에서 읽어보죠.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활용해 볼 수 있다.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으로도 사실은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치킨집 하나를 열라고 해도요, 인테리어 해야 되고 보증금 내야 되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사실 아무 돈도 안 들어가요. 뭐가 필요하냐면 배우려고 하는 열정과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투자가 필요해요. 그 안에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먼저 하신 선배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다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즈니스 파티에 있다는 걸 이해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를 출발해서 소비자망을 키워가는 마케팅이에요. 이 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만들어지는 매출액이 생기죠. 이런 많은 매출액을 통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35%라고 하는 커미션율이 지급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결국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하는 거 이해되는 게 첫 번째 파트예요. 이게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도전할까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제가요, 직장인 같은 구조라면 저는 사실은 지금 선택 안 했어요. 왜냐면 다닐 때는 돈이 되고 내가 그 회사를 안 다니면 돈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같은 구조라면 사실은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할 때는 돈이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가면 돈이 끊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럼 제 노동력은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겠죠. 그 대비를 저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요, 열심히. 제가 젊은 나이에 정말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 노후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금 지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직장인과 자영업으로 제가 제 노후가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눈이 떠졌어요. 나쁜 일이거나 불법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요. 제 유일한 취미는 농구였어요. 농구 왜 했는지 아세요? 키가 커서가 아니라
공 하나만 있으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 제가 그 농구를 정말 좋아했고, 제가 제 아내는 무역회사 다녔고, 저는 이제 한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가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내는 게 저희 집에 7,000원대의 전기요금을 냈어요. 저희 집에는 코드가 다 뽑혀 있거든요. 유일하게 돌아가는 건 냉장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알뜰하게 살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노후에 남들한테 손 벌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서 아니 옷 좀 안 입으면 어때? 제 모토였어요. 뭐 사람이 명품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 좀 안 입으면 어때? 사람이 괜찮으면 되지. 뭐 먹고 싶은 거 외식 좀 덜 하면 어때?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그렇게 잘 먹는 사람도 나보다 작더라 뭐 이런 자신감.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우유도 안 마셨어요. 왜냐면 우유를 먹는다는 생각이 굳이 내가 우유 안 먹어도 잘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 우유값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애늙은이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을 했을 때도 이렇게 양쪽 집에 돈 한 푼 안 받고 제가 사실은 했어요. 양쪽 집안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시작했고, 그리고 1년에 한 3,800만 원 정도씩 모았어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거의 안 쓴 거죠. 제가 한 달에 생활비 한 10만 원 썼나요? 이렇게 불쌍하게 안 쳐다보셔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라 아끼려고 안 썼으니까. 그죠? 제가 3년쯤 모으니까 1억 넘어갔대요. 그렇게 제가 모았어요. 잘했죠, 저. 근데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아니 언제까지 하면 이게 아니 이렇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니 3,800씩 모아도 10년 뒤돼봤자 한 10억밖에 안 되겠는데 10억이 뭐야? 얼마예요? 한 4억? 4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 내 나이 40대에 4억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4억을 모으려면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양쪽 아내도 이랬고 저도 이랬거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 딸랑 4억 모으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 얼마나 못 모은다는 거예요. 저도 막 악착같이 모았는데 이렇게 그 10년 동안엔 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조의금이 자꾸 나가서 축의금 엄청 결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리고 제가 아이가 생기면 될까 안 될까? 아이가 생기면 또 안 돼.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된지 아세요? 사람들이 다 계획을 세우는데 변수가 대비가 안 되니까 그 계획이 틀어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결국에는 부자들도 제가 많이 만났고 부자 아닌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두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부자들은요 변수에 항상 대비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리스크가 있을 걸 대비를 하면서 그걸 축적시키면서 살고 있고요.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변수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살아요. 내 인생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살얼음판을 마치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거 있죠. 혹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못하게 됐어요. 몸이 아프거나 내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을 했어. 지금 당장 소득이 한 푼도 안 들어와. 그러면 얼마나 버틸 수 있으세요? 1년 버틸 수 있어요? 6개월 버틸 수 있어요? 3개월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한 달만 지나면 바로 마이너스를 느끼겠어요. 맞지? 살얼음판을 걷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걷다가 안 빠졌으면 좋겠다. 안 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푹 빠지면요 못 올라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인 폐지 줍는 인구가 160만 명이 넘어갔죠? 그분들 처음부터 폐지 주려고 마음 먹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변수가 있는데 그걸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기 시작한 가장 큰 계기가 뭔지 아세요? 노후에 폐지 줍고 살고 싶지 않아요. 제 계획을 들으면서 어이가 없어. 내가 못 번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남들보다 못 벌지 않았는데 폐지 줍는 게 무서워갖고 네트워크를 했다는 그 얘기에 제 아내도 그러니까 되게 A형이에요. 변수를 항상 계속 고민했다.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즈니스 파트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매력이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보통 남들의 연봉을 한 2달 정도에 벌고 있잖아요. 곧 이제 한 달 정도에 제가 남들의 연봉을 벌겠죠. 그리고 그 정도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제 친구들이 12년 동안 버는 걸 저는 1년이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시점이 오면.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이 11년 동안을 자기의 하루 8시간 투자해야 될 걸 저는 안 투자해요. 그런 게 마치 저한테는 시간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파트라면 왜 이걸 만약에 도전하냐면 비즈니스가 트렌드가 변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유통 구조가 여러분한테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는요 기업에서 소비자한테 무언가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유통 비즈니스라고 하죠. 왜 유통을 알아야 되냐면 대부분의 부자들이 유통에서 나오고 기업은 잘 들리세요? 네. 자, 기업은 소비자한테 뭔가 전달하는데 유통, 흐를 유자, 통할 통자. 제품을 전달하면 물류 유통, 정보를 전달하면 정보 유통, 지식을 전달하면 지식 유통이라고 해요. 이런 유통이라고 하는 걸 할 때 기업이 하는 건 일단은 소비자한테 전달 과정에 광고를 통해서 인식해 놓고요.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전달하죠. 이 과정에 28단계가 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비자는 얼마에 쓰냐면 100%에 쓰고요. 기업은 뭐 원가와 이익 다 따져봐도요. 한 15%밖에 되잖아요. 그럼 100%에서 15% 빼면 85% 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품의 질과 전혀 관계없는 유통 과정에서 빠져버리죠. 옛날부터 돈 벌고 싶으면 장사해라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지금은 이런 유통 과정이 트렌드 변화했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했어요? 이런 너무 많은 유통 과정에 돈 쓰지 말고 전국의 총판 과정인 대형 할인 매장 같은 이런 유통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업은 여기다 납품하고 소비자는 여기서 갖다 쓰니까 제품의 가격은 싸지는데 종류는 다양해지죠. 이런 마케팅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점포비까지도 소비자가 부담하지 말고 이걸 무점포라면 어때? 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렇게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 같은 거죠. 점포가 없어도 돼요. 주소만 있으면 되고요. 채널만 있으면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는 구입하면 싸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트렌드가 변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유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고 싶으면 어떤 걸 이해하셔야 되냐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변한다면 그 변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광고라고 하는 것도 소비자가 낼까요? 기업이 낼까요? 소비자 가격이 포함시켜놨다는 거죠. 광고를 안 하고 직접 유통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다이렉트 셀링, 직거래 마케팅이에요. 그 직거래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 지쿱이라고 하는 유통기업이에요. 이 지쿱은 소비자를 만드는데 직거래 하겠다는 거예요. 광고 하겠다 안 하겠다? 광고하지 않겠다. 광고를 안 하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광고를 대신하는 거죠. 그게 뭐냐? 저희는 프로슈머라고 하는 활동을 해요. 자, 프로슈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프로듀서라고 하는 생산자랑 컨슈머라고 하는 소비자가 합쳐진 말이에요. 엘빈 토플로가 앞으로 제3의 물결에서 미래는 프로슈머가 활동하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죠. 이 프로슈머는 더 이상 우리는 소비만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공동 구매 마음을 갖고 소비자 망만 커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기업한테 가격을 낮춰달라, 색깔 바꿔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슈머들이 되는 거죠. 이런 프로슈머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쿠팡, 티몬, UMF 같은 기업은 프로슈머 활동을 하죠. 제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제품 안 만들어요. 제품을 안 만드는 기업들은 거기다 제품을 납품하죠. 왜냐? 유통의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쿠팡에서 사용하는 소비자는 당연히 공동구매만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깎여지니까 싸게 쓰고, 기업은 유통비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니까 이득이고, 그리고 쿠팡 같은 이런 프로슈머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오너는 유통에 대한 비용을 받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일이 이거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듣게 되실 게 제네럴바이오라고 하는 이 사회적 기업이 이 협동조합형 유통망을 하나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역할은 프로슈머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이런 좋은 회사가 좋은 마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약자들을 돕고 있는데 여기에 유통에 저희가 참여해서 착한 기업, 착한 소비를 만들어내서 프로슈머 활동을 해낸다면
저희를 통해서 소비자망이 커지겠죠. 이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커져가겠죠. 쿠팡의 회원 멤버 수가 100만 명이 넘어갔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걸 벌어지면 유통비용으로 국가에서 방판법 20조에서 여러분들한테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조가 35%까지가 맥시멈 합법이에요. 이걸 넘겨서 주는 회사는 다 불법이에요. 이걸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주겠다는 거냐면 이런 쿠팡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 지쿱을 광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광고해 주세요. 입소문으로. 이거 우리가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죠. 입소문을 통해서 광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체험이 전달돼서 누군가가 지쿱을 알고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개했기 때문에 소개비로 5%를 커미션으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커피숍에 한 장 찍고 2장 찍고 10장 찍으면 한 장 공짜랑 비슷한 구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갖고 소비자망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이걸 후원이라고 하죠. 후원에 대한 보너스를 드릴게요. 약 12% 정도 드릴게요. 세 번째는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제품을 전달해서 이분도 만약에 지쿱이라는 정보를 받아들여서 해보시겠다면 이분이 사용해서 정말 쓰고 있는 제품에 소비자망이 만들어져 갖고 이런 소비자망이 만들어서 돈을 번 사람이 한 명 나올 때마다 그분에 대한 매칭 수당으로 1대 30%, 2대에 대한 20%, 3대를 소개된 사람의 10%까지 여러분들한테 보너스 구조를 드리겠다는 게 35%의 수익 구조예요. 이 수익 구조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3분 시간에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지쿱을 통해서 월 4천에서 5천대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내신 이 소비자망이 1만 명 이상이 넘어가셨죠, 그거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는지 아마 듣게 되실 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맡은 건 그런 프로슈머로서 뭘 전달해야 되는데 이 회사에 어떤 부분을 전달하면 내가 가능성이 있는 데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가볍게 회사에 대한 설명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회사, 아이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쭉 5년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직제조하는 회사예요. 물류센터를 갖고 있고요. 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33,000평의 물류센터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서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지쿱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출발한 사람이 아니라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직장인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 현재 나이가 46밖에 안 됐어요. 젊은 CEO죠. 46세 서정훈이라는 사람이 LG에서 연구원 출신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 나이에 20대부터 직장생활을 해서요, 30대 중반까지 약 10년 정도를 LG에서 코스모 바이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운영하면서 차세대의 바이오 신소재 물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물질을 개발해냈던 사람. IQ가 굉장히 높죠? 이 분이 연구원으로 꾸준하게 재직하다가 회사를 그만두는 계기가 생겨요. 그 계기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가 천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 천식을 고쳐보려고 했는데 천식이 면역질환이니까 잘 안 고쳐지겠죠? 그래가지고 아이가 천식인데 그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부모로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때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게 아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다니던 그냥 회사를 선택할 거냐,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두 가지 선택 중에 이 CEO가 뭘 선택하면 35세 나이에 아이를 위해서 공기 좋은 곳으로 천식을 고치기 위해서 이사 가자, 이런 그냥 결단을 해버려요. 이분 연봉이 1억 5천이 넘으셨대요. 1억 5천, 1억 6천 막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연봉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공기 좋은 전라도 완주라고 하는 데로 이사 가요. 이사 가갖고 뭘 만드냐면 자기 나이 35에 차세대 바이오 산업 제네럴 바이오라고 하는 기업을 창립하고 직원 5명을 고용하는데 가진 돈이 없잖아요. 30대 중반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던 부천에 3억짜리 집을 매각해서요, 시골로 이사가면서 공장을 하나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 5명과 함께 창립한 기업이 제네럴 바이오. 만약 여러분이 아내라면 연봉 1억 5천 넘는 사람이 회사를 때려치고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내가 살고 있던 집 3억짜리를 팔아가지고 시골에다가 이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요. 근데 머무를 집이 없어서 아내와 아들한테
딱 6개월만 처갓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찬성하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이분의 아내가 찬성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살아온 게 너무 그 신뢰감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사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어떤 짓을 하냐면 집이 없었잖아요. 공장에서 먹고 자고 라프라프 침대 펴놓고